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말합니다. 2023년 5월 기준 도내 장기 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41,049명으로 전체 요양요원 중 90.3%를 차지합니다. 그중 재가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9,714명으로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보다 더 많습니다. 통계청 장래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4년 1,000만 명을 넘고 2050년에는 국민의 40%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봄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대부분인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25.2%,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경험한 사람은 16%, 성희롱, 성적, 신체 접촉 등은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낮은 사회적 인식, 낮은 임금,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조사 대상의 45%가 임금 수준을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현재 경북도는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기간 및 경력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남은 20만 원, 제주는 18만 원, 강원도가 10에서 18만 원, 대전은 10에서 18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경상북도는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수당의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금액을 현실성 있게 증액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요양보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십시오. 둘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정보의 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낮은 대우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로부터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사 먼저 행복해야 이들에게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과 그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북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정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순간에도 노인 돌봄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강만수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항 새만금 고속도로를 불리는 동서 삼척 고속도로는 총 길이 282.8km로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포항 대구 구간은 2004년, 익산 장수 구간은 2007년에 개통되었고 새만금 전주 구간은 올해 개통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구 무주 구간은 86.1km는 여전히 미연결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성주 대구 구간 18.8km는
지난 20년 동안 3번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며 현재 4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현재 성주군에는 1, 2차 산단이 조성되어 있고 제3차 산단 및 대규모 신시가지 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대구와 성주를 연결하는 도로는 국도 35선이 유일합니다. 현재도 교통 정체가 심각한데 향후 물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만큼 고속도로 건설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성주 대구 간 고속도로는 성주의 발전을 넘어 경상북도 및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대구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어 고속도로 간 우회 거리가 약 60% 단축됨에 따라 성주 산단 및 대구 성수 산단 70 물류단지,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 간의 물류 수송의 확대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동서3축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이는 영호남 상생의 통로이자 동서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과 새만금 등의 교통망이 연결됨으로써 환동해와 환서의 내륙 지역이 바다, 땅, 하늘로 연결되는 새로운 경제벨트가 조성되어 국토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성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성주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미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의 원활한 통과와 고속도로의 소속한 건설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선배 동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을 부탁드리면서 본원의 5분 자유반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영주 출신 박성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12대 의회를 1년을 맞이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아마 많은 소회와 느낌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지방자치가 30년 됐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지방의회 정치는 실종되는 것 같아요. 연일 대구시장님과 경북도지사께서 지방정치의 선두에 섰고 지방의회는 왠지 구경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 모습,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되고 경상북도를 방문했습니다. 구미를 방문했는데 본 의원은 비단 구미만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정말 정권교체의 핵심 역할을 한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사기 충전을 해서 구미를 상징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정연설을 할 임시였습니다. 그 자리에 지사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대통령을 영접하러 구미에 가셨습니다. 우리 본회의도 의사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배한철도 의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정무라인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300만 도민의 대의가 아닌 배한철 의장이 비단 경산 소속의 하나의 도원이 아닙니다. 우리 60명 도의원 전체를 대변하는 300만 도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의장이 대통령이 경상북도에 방문한 첫 행사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 정무라인의 실종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께서는 한번 유념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관님, 권력의 해바라기가 되지 않고 자기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정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유청 의원의 답변에 지사에게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소신과 원칙 기본을 저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오직 지방시의 역할을 위해서 시도지사협의 회장으로서 한 줌도 끊임없이 도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정말로 멋졌습니다. 그 자세를 저는 꼭 견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청년의원 박채아입니다. 본 의원은 6월 26일 오늘 법적 기념일인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서 경북 도민을 마약이라는 엄청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마약은 단 한 번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사회 악입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에서는 마약 관련 행정 정책에 노력해오고 있지만 저는 도민의 대표로서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2020년 57개, 2022년 27개 전국 하수 처리장을 상대로 하수 기반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곳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 경북은 2020년 3개소, 2021년 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17개 시도 중 필로폰은 전국에서 10번째, 엑스터시는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수준의 검출량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경북의 대표적 3개소만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총 468개의 생활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조례 제3조에서는 마약류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마약류 실태조사의 의무는 경상북도에 있으며 경상북도에 사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식약청의 대표적 하수 기반 역학 마약류 모니터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자체적인 상시, 사수, 하수, 역학조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경상북도의 선제적인 시책 마련으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는 데 포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올봄 이상 좋은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재복구 지원과 나아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초 갑작스러운 영하권의 추위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44,830헥타르로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2786헥타르가 경북 지역입니다. 도내 3만 호 가구 이상의 냉해, 우박, 서리 등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시도 이상 좋은 피해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자두, 그리고 복숭아와 배와 같은 김천 지역 대표 과수작물이 서리를 맞아 현재로선 수확량 30%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이상 좋은 피해 농가의 신속한 지원입니다. 이번 4월 이상 좋은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일정 비율 이상인 농가에는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의 지원 방안과 냉해 피해 묘목 구입 비용도 전액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방책 마련입니다. 4월 이상 좋은 피해가 컸던 이유는 앞서 3월에 평균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과수의 세순이 동사하면 착과율이 떨어지고 농작물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 다음에 농사까지 망치게 되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상기후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에 기후위기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미세 살수 장치를 비롯한 지표면 온수 살수 장치, 열풍팬 등 저온 피해 방지 장치들을 확대 보급하여 이산저온 현상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 정보를 활용한 예찰 강화입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실시간 예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상저온 발생 전 피해 예상 과소농가에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기상정보 알림 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남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농업 관련 보조금 일몰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농업 부분의 안정적인 경영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법에서 농업 분야 조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몰 기한을 올해 12월 31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농업 분야 조세 감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격농민 농지취득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으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농업인 조세 감면 제도는 14개 항목입니다. 이러한 조세 감면 제도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유류 가격 상승과 농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여 농업을 지탱하고 지역 발전을 견해해온 요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조세 감면 제도의 필요성을 농업용 면세유 제도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어가에서 보유한 기계류는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경운기가 함께 트랙터 52,232대, 이양기 32,278대와 건조기 71,659대 등 합계 44만 1,391대이며 이는 전국 농기계 193만 2,577대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은 3,247척입니다. 이러한 농어업용 기계류에 공급되는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의 규정에 따라 경유, 등유 등의 6개 품목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 등 7개 세목을 감면받아 시중 판매가보다 낮게 공급됩니다. 이거는 경북 도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농어민에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조세 감면 기한 연장이 반복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서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사회 340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해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0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농산위원회에 해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수방위원회 백순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이번 제340회 도의회 정례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 해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40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해부된 경상북도 교육청 자살예방명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29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